자,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이 사건 반장을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지금 소개해드릴 이 자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 네다섯 번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 시간 만큼은 제가 조금 흥분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자만큼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근데 이자는 자기 친딸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의붓딸이었죠. 자, 일단 사건 내용 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얘기 이어가죠, 이 기자. 네, 이게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아이스박스에 유기를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고요. 당시 피해 아동의 친모도 이 아이 사체를 은닉하는 데 가담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게 정말 전달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남성이 이불을 아이에게 덮고 1시간 동안 폭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성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자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또 장모가 자기 딸에게 연락을 하다 연락이 안 되니까 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안부를 묻는 장모에게 저 직접 말도 못 하겠는데요.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문자를 하고요. 또 저 시기가 언제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잔혹하게 자기 딸을 살해하고 2주 뒤였어요. 자, 그런데 저자는 정말 무슨 천운을 타고났는지 신상 공개도 되지 않아서 저희는 얼굴도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저 양모 씨 정도라고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자, 그런데 어제 이 남성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재판부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이 범행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대꾸를 안 해요. 자,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살인 사건, 이 중대한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계속 그 질문을 했던 걸로 보여요. 피해 영아 이제 아이죠. 아이한테 가학적 행위를 한 거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되물어 본 적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또 똑같이 답변합니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많이 마셔서 모르겠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폭행 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지 답변하지 못하는 건지 답변 안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재판부가 이자에게 너 20개월 된 딸을 너 딸이라고 생각은 했냐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엉뚱한 소리를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 하더라도 얘기하는 척과 그걸 듣는 척의 해석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예뻐하고 평소 애정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없지 않았다. 이게 좀 약간 돌려요, 말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인데 없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예뻐했다, 애정 표현을 간혹 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 표현과 예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그 예뻐했다, 그리고 애정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하고 일치가 될까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의 일단의 혼란 전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항소심 공판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제가 참 이걸 말로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데 저거를 검색을 했어요, 이자가. 예? 네, 이제 검찰이 이걸 검색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성이 이제 똑같이 모르쇠로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피해 아동을 데려온 이유도 이 양 씨의 본인의 성욕 해소를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학적 거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이자가 워낙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방송에서 이거 전해드릴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도 야 얘는 정상이 아니다. 한번 사이코패스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26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 거죠? 26점은 이 PCLR이라고 하는 이 그 체크리스트는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인 그 로버트 헤어 박사가 개발한 사이코패스 진단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0점이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25점 이상이 되면은 사이코패스 영역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26점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사이코패스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영철이 같은 경우 38점, 강윤성이 30점. 여기에 그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이 양모 씨 같은 경우에 26점이 딱 되니까 이영학 어금니아빠보다 1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저 만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데. 업무 여인. 네. 엄인순. 그래서 그 업무 여인인데 그 자기 그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자고 있는데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자고 있는데 그 눈동자를 갖다가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해코지를 한 그 여성이 40점이 나왔는데 자관 26점이면 25점 이상이니까 사이코패스 범주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방금 CG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보세요. 저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 실명 다 나오는데 양모만 지금 양모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최소한 누군지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너무 원통합니다, 진짜. 지금 얼굴도 이미 뭐 모자에 마스크까지 써서 그냥 저 블러를 걷어내도 누군지도 못 알아볼 판에 또 이러고 있어요. 예. 박 변호사님. 네. 1심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자,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20년간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하고 10년간 취업 제한인데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또 신상 공개 명령이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한 겁니다. 이 피고인은 이 항소를 이 재판을 받아들였는데 검찰이 너무 약하다. 이 사형이 돼야 되는데 30년밖에 안 됐고 성폭력 화학적 거세 그거 청구를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좀 해달라라고 2심에 지금 항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약간 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엄청나게 또 이 양모라는 자한테 많은 폭행도 당하고 또 피해자이면서도 공범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공범이라는 부분은 시신 유기에 가담을 했다라는 건데요. 본인도 후회한다고 했고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또 이 양 씨가 이런 정도의 짓을 저지를 잘하면 자기의 장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 여성 역시 또 뭐 죄를 지은 건 분명히 맞지만 예. 또 피해자예요. 분명히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피해 방금 그 아이의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장모 저자의 장모죠. 장모가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양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꼭 해달라. 정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당신의 딸의 어떤 그런 뭐 관련한 내용도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저거는 악마보다 더한 인간이다 하면서 무조건 신상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